겨울철 맨발 걷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걱정되시죠?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맨발 걷기를 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눈도 오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걸어야만 한다니 없던 걱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추워서 집 밖에 나가기도 싫은데 추위를 이겨내고 운동을 하는 건 더 쉽지 않아요. 추위를 이겨내고 밖에 나갔다가 행여 독감이나 동상에 걸려 고생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해요. 물론 추운 날씨로 인해 맨발 걷기를 잠시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맨발 걷기를 중단하면 그동안 쌓아온 건강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추운 겨울에 맨발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운 날씨가 우리 건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총 3단계에 나눠 알려드릴게요.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찬 겨울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필수 조건인데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해요. 맨발 걷기를 해야 하니 발을 제외하고 따뜻한 복장을 준비해 주세요. 내복을 꼭 입으시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신 후 스키복이나 방한복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없다면 패딩같이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도 좋아요. 그런 후 일조량이 많은 시간을 선택 후 걷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오전 오후 온도 차이가 10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대기 이동이 활발하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이니 이 시간을 활용해 맨발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걷다 보면 몸이 훈훈해지면서 덥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외투를 벗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외투를 벗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맨발 걷기 후 세족장에서 발을 씻으실 때 꼭 찬물로 씻으셔야 해요. 만약 따뜻한 물로 씻으면 오히려 화상을 입거나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세족장이 얼까봐 물을 틀어놓지 않는 곳도 많으니 물티슈를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무리 일조량이 좋을 때 맨발 걷기를 해도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가락 피부색이 백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저림 증상이나 통증, 따끔거림을 느끼신다면 즉시 맨발 걷기를 멈추고 준비하신 수건이나 양말로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해요. 초기 동상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심하면 피부가 검게 변할 수도 있으며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동상이 진행되니 중단하는 걸 권장해 드려요. 이럴 때에도 2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2단계부터는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양말 신기예요.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데 양말을 신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일반 양말은 전도성이 없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어신 양말을 준비해야 해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양말에 바닥 부분이 없는 양말이에요. 바닥 부분이 아예 없거나 큰 구멍이 있어 발바닥 부분만 노출을 하는 방법으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양말을 사시거나 기존에 집에 사용하시던 양말에 직접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도성 테스트를 통과한 기능성 양말이에요. 일반 양말처럼 신기만 하면 되니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보다 전도성 테스트를 통과한 기능성 양말을 추천하는데요. 세족장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많아 맨발 걷기 후 씻기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근육들도 긴장하여 더 쉽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능성 양말로도 충분히 맨발 걷기에 효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 양말을 전도성 테스트를 한 것처럼 광고하는 양말이 있는데요.
이런 양말은 신어도 효과가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사시길 권장해 드려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겨울철에는 그럼 맨발 걷기를 몇 시간이나 걸으면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를 30분 내로 하는 것이 좋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하면 1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니 30분마다 꼭 쉬셨다가 운동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하지만 만약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30분도 긴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5분, 아니 1분이라도 괜찮아요. 걷는 것이 어색하다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괜찮고요. 매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할 수 있는 날만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맨발 걷기도 개인마다 몸에서 받아들이는 영향이 달라요. 그러므로 건강한 맨발 걷기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 후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 3단계도 과학 발전에 도움을 받는 건데요. 어싱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은 당연히 맨발과 양말보다 보온성이 뛰어난데요. 눈이 와도 빙판길이 있어도 무섭지 않으며 집에서부터 신고 나갈 수 있어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해요. 신발을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 상품 말고 꼭 국내 상품을 사세요. 신발에 어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지봉이라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전도성이 좋아야 어싱이 잘 되는데 해외 저렴한 상품은 순도가 낮아 어싱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국내 상품을 이용하셔야 해요. 정리를 해보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되신다고요? 건사의 3단계 솔루션으로 극복해보세요. 1단계로는 적절한 시간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후 하루 중 제일 따뜻한 11시에서 3시 사이에 맨발 걷기를 해주세요. 걷기 후 따뜻한 물로 씻으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찬물로 씻어주세요. 2단계로는 기능성 양말을 사용해보세요. 어싱 양말은 가격이 약 2만원 안쪽이에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허위 광고 상품이 많으니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너무 장시간 맨발 걷기는 위험하니 30분 걷기 후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3단계로는 기능성 신발을 이용해보세요. 어싱 신발은 가격이 약 10만원 중후반대예요. 구매하실 때 주의점은 해외 상품보다는 전도성이 좋은 국내 상품을 찾아보세요. 눈이나 빙판길에도 부담되지 않으며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신을 수 있어요. 건사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2단계, 기능성 양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발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신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했을 때 양말이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발보다는 양말을 통해 차가운 바닥을 직접 접지하는 경험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특별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생명의 기운을 직접 받는 느낌이랄까요? 겨울철 맨발 걷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맨발 걷기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겨울에도 이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3단계 솔루션을 활용하시어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운동 시에는 부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 운동을 꼭 하셔야 해요. 여건이 되신다면 실내에서 10분 정도 근육을 풀어주신 뒤 실내에서 다시 10분 정도 적응 후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운 겨울 운동은 유의하셔야 해요. 기온이 떨어지면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계에 부하가 걸리거나 혈관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